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오후 6시 44분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간밤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낸 것입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때 중앙수사부 이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수부 선배입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혐의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으므로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연관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마치 나무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를 맡은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라면서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보도자료로서 그 혐의를 종합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상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신문해가지고 얻은 내용이 아니고 그 김용현 이하 부하들을 신문해서 확인한 내용을 거기에 적은 겁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윤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컨대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경 이후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건 후회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며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말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 피고인은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해가지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경내 또는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라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재차 곽종건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은 이에 따라서 707 특수임무단장 1공수 특전 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인 체포 관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인형은 그 명령을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방첩수사단장은 새벽 0시 38분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로 이동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한 30분 지나자마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것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 등의 행위가, 여기 피고인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건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다.
그 폭동은 뭘 말하는 거냐? 위법한 비상계엄과 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 과천, 수원, 관악구, 서대문구 일대의 평온을 해야 한 정도니까 이것은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지휘를 한 것이 계엄 사태인데, 이 계엄 사태는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머리가 좋아야 되고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서 이 디테일에 약한 사람입니다. 세부사항에 약하고 자기가 호기롭게 한번 근사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연설을 하면 그게 바로 집행될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만든 말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